에도입니다. 존재의 숲에서 조르조 아감벤에 대한 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제는 비평이란 무엇인가? 아감벤의 비평이란 개념을 추적하다가 보면은 아감벤이 왜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학 철학자인지를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는데요. 문학, 철학, 예술의 결합, 니체 이후로 이것은 가속화되죠. 그죠?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하여 더 가속화되고, 이것이 아감벤의 미학 철학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연결되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특히 아감벤의 행간의 개념을 추적하다가 보면 비평이란 개념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아감벤만의 독특한 실제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개 예도 철학 모임에서도 행간의 개념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행간이란 무엇인가? 이건 역시 중요하죠. 그죠?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이미 예도는 예도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미학 강의 한 50여 개 됩니다. 거기에서 아감벤의 사유를 갖고 서구의 예술 세계를 풀어냈던 그런 강의들이 있고요. 또 아감벤 자신만의 사유를 갖고 강의를 했던 아감벤이란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개의 강의가 모여 있는데요. 오늘은 비평이란, 여러분들 아감벤이 말하는 그 행간이란 뭘까? 뭔가 들어올 것 같은데 책을 읽어도 안 들어오죠. 그죠? 거기에는 다양한 예술과 문학과 시, 철학, 이 모든 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블랑쇼 못지않게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술, 문학, 시, 철학을 연결하는 아감벤의 사유. 그러니까 오늘날은 철학만 갖고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학만 갖고도 문학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어렵게 된 거예요. 예술가 역시 비평가가 돼야 된다 그러거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자칭 예술가라고 하는 자들이 철학적 비평까지 나가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자들도 대개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철학적 대화는커녕 자기의 예술 세계도 철학적으로 비평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현실이죠. 그죠? 오늘 또 엄청난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강의의 존재론적 깊이와 가치를 아시는 분들,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간이란 무엇인가? 아감벤은 자신의 행간이란 작품, 거기에서 이건 당연히 이태리어겠죠. 그죠?
아간벤이 이태리 철학자니까 그건 바로 스탄자, 방, 거주지, 식구의 절, 시의 절을 의미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스탄제, 아가 에로 바뀌면서 복수가 되는데요. 시의 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들, 특정 거주지, 장소 이런 의미를 갖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예술가의 장소인 거예요. 시인의 장소요. 비평가의 장소요. 철학자의 장소. 그러나 시와 예술과 문학이 만나서 새롭게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장소예요. 현실적 의식을 갖고는 보이지 않고 예술가적 차원을 갖고 들어가야 보이는 그런 장소. 그래서 예술의 아름다움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이 장소를 분석하다가 보면 아간벤이 왜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학적 철학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평이란 무엇인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간벤 역시도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리고 서구 문학의 대가들인 이미 고대로부터 호모,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등등 쫙 나가서 오늘날까지 오죠. 그죠? 여기에 예술 작품과 시,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읽고 나서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행간은 아간벤에게 있어서는 시의 절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래서 중세 13세기의 시인들이 특히 프로방스와 이탈리아의, 그죠? 그 시인들이 말했던 기쁨의 장소. 시인들은 기쁨의 장소를 노래하잖아. 사랑의 기쁨. 그래서 그 사랑의 향유가 나타나는 그 지점이 바로 행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문자에서 의미가 나오는 게 아니라 행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학적 해석학으로 말하면 읽는 자와 시의 문자가 결합돼서 다시 존재 사건으로서 표현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읽을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공간. 의식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빈 여백과 같은 공간. 데리다의 철학의 여백이 생각나죠, 그죠? 그런 공간인데, 그렇다면 왜 비평의 자리가 중요해지는가? 비평은 시와 철학이 갈라진 지점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미 플라톤은 양자를 적대적 관계로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이기도 하지만은
이 갈라진 지점이 따로따로 발전하면서 니체 이전까지 오는데, 마침내 독일의 낭만주의 예나 시인들이 이 둘을 결합하려고 했던 거예요. 슐레겔 형제는 특히 인도 유럽의 범세계적 상황 안에서 시학을 이야기하려고 했고요. 헬더리는 특히 시를 교양의 관점에서 교육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 자체는 시와 철학은 분리되지 않고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나의 문인들의 어떤 호소였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니체가 왜 예술을 갖고 철학을 비판하고 해체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20세기 철학은 왜 문학과 함께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아간벤 안에서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플라톤 이후부터 갈라진 시와 철학의 언어는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철학은 사물을 소유하지 못하면서 파악하려고 하고, 시는 사물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많은 철학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블랑쇼가 문학의 공간에서 여러분 호프만을 언급하면서 시인들은 사물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직접 소유하는 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인들은 사물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철학자에게는 금기시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시인은 무의식의 언어와 가까이, 그러니까 아간벤의 사유 역시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둘레즈, 미셸 푸코, 자크 라칸, 데리다, 오늘날의 바디우, 지제, 그리고 메이야수, 이런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유와 연결되는 지점이 여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인은 사물 자체가 되려고 하지만 철학자는 거리를 두고 이성으로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는 아름다움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고, 시인은 그것을 이성으로, 삶의 대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언어는 그래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분리가 가속화되는 지점에서 마침내 문학 비평, 철학 비평, 예술 비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평은 뭐예요? 시문학과 철학을 연결하는. 그래서 오늘날 예술가는 철학을 하지 않는다? 예술가가 아닌가? 예술 작품 자체는 이미 비평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행간의 공간이
보이지 않으면서 시의 의미가 모여서 거기에서 풍성한 사랑의 기쁨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비현실을 붙잡으면서 보이는 현실을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 공간을 포착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술가의 공간이자 오늘날 철학자의 공간. 그게 바로 행간인 거예요. 그래서 17, 18세기 그죠? 취향의 개념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칸트도 미학에서 판단력 비판에서 취미 비판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때부터 비평이 유럽의 철학과 문학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술 세계에서, 그죠? 이 작품은 좋은 작품이냐, 이 작품은 나쁜 작품이냐, 어떤 취향에서 맛이 좋고 맛이 없느냐, 이런 것. 그래서 마침내 이 비평은 철학과 문학, 예술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나 시인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아감벤 역시도 이제 미학적 철학 비평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물을 파악하지 않으면서 소유하려고 했던 시인들의 무의식적 직관과, 그리고 사물을 소유하지 못하면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 의식적인 이성의 냉철함은 결합돼서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빈 공간의 사유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감벤의 행간인 거예요. 점점 들어오죠, 그죠? 이것은 플라톤적으로 말하면,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그죠? 티마이오스에서 제3자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존재와 생성 배후에서 보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양자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행간의 의미고, 이게 비평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평은 대상을 붙잡아서 그 대상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비평의 대상은 언제나 이미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대상 주변을 돌면서 대상의 붙잡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비평의 자리인 거예요. 멋지죠, 그죠? 그러니까 실은 무엇인가? 이 무엇이란 질문은 잡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실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 무엇을 질문할 때 그 대상을 이것이다라고 확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학과 철학과 예술은 웃게 되죠, 그죠? 과연 그게 다인가? 그래서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을 소유하고 향유하는 것이, 쥐상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예술은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철학도 이렇게 되죠.
니체부터 이미 실제로는 픽션이 뒤섞이게 되고요. 그 이후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픽션 안에서 실제를 본다는 것. 인간은 누구나 이 실제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의 환상을 대리보충한다는 것. 지적의 사유까지, 그죠? 이 행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과 맞닿아 있는 거야. 재밌죠, 그죠? 그래서 티마이오스의 제3자와 같은 개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수사학에서 중요한 토포스론, 그러니까 논증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적 존재론에서 나타나는 사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토포스, 장소. 그러나 사물이 사라지면 이 토포스도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공간. 이건 바로 예술가의 차원인 거야, 여러분. 어? 예술적 차원. 시인들의 행간. 그리고 철학자의 냉철한 눈. 이런 것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장소. 그래서 아감벤에게 있어서의 이 행간은 바로 비평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시와 철학이 분리되어서 그것이 가속화되는 그 지점에서 다시 태어나는 공간.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 비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면서 현실의 진리를 드러내는 공간. 그러면서 곧바로 부정되는 공간. 이 점에서 이 공간은 헤겔의 변증법적 지향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특히 아감벤의 사유에서 헤겔의 아우프헤붕, 지향이라는 개념은 부정하면서 보존하다. 그래서 요술방망이와 같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동일성의 철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그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가는, 이미 표현된 것과 이미 예술 작품으로 나타난 것을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계속 진행해가는 존재를 파괴하는 신, 부정하는 신. 이 점에서 아감벤은 헤겔을 지적처럼 해석하죠, 그죠? 이게 서로 이렇게 사유가, 두 사람은 분명히 다른 철학자들로서 서로에게 뭘 공유하고, 지적도 아감벤을 이야기하지만은 이걸 배워갔다, 이건 아닌 거야. 니체 이후로 철학은 문학과 합쳐지면서 이런 사유가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철학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죠? 아감벤의 헤겔 해석도 독특하지, 그죠? 이 비평이란 무엇인가는 행간의 서문에 나타나죠, 여러분. 행간 전체의 어떤 주제를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헤겔 해석은
슬라워의 지적의 해결 해석과 같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결을 비판하면서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데리다나 들레즈와는 다르게 해결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파괴하는 신은 예술적으로 이미 표현되었던 것을 부정하면서 파괴하고 끊임없이 빈 공간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긍정하는, 니체랑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 거야. 그죠? 그 부정성은 단지 긍정성을 만들어내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끊임없는 절대적 부정, 끊임없는 부정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공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게 바로 지향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결의 부정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해결의 부정성은 아감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비평의 공간, 행간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은, 행간은 아감벤이 하이데거에게 헌정하죠. 그죠? 하이데거의 사유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이데거적으로 볼 때 이 행간은 은폐와 탈은폐의 공간입니다. 작품을 통하여 다시 드러나는 공간, 블랑쇼의 바깥이라고 하는 드오흐와 연관될 수 있겠죠. 그죠? 통합적으로 뭔가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공간은 언제나 예술가의 차원의 공간인 거예요. 비현실을 붙잡는다는 거. 시인이 시를 통하여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다라는 것. 그 행간 안에서 시적 의미가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평은 이 공간을 긍정해야 된다. 그 점에서 향유할 수 없는 것,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향유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결국은 향유와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불가능성을 자기의 고유한 비평적 글쓰기에 목표로 삼는 그것이 바로 비평의 자리라는 것. 확실히 대가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비평은 대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비평은 끊임없이 긍정된 것을 부정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또 새로운 공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래서 이 무의 공간을 긍정하는 예술가의 창조적 작업을 긍정하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은 뭐야? 이미 확정된 문학 비평, 철학 비평, 예술 비평, 미학 비평을 긍정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닌 거야. 아, 역시 대단하구나. 이 비평이 최고야. 오케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곧바로 부정되면서 다시 빈 공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정말 불랑쇼요. 바깥과도 연결되죠. 그죠? 이런 사유들이 이제 하이데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감벤 역시도 하이데거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유는. 물론 거기에는 니체도 들어와 있고, 그죠? 니체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역시 하이데거의 사유. 행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각주에 보면 이런 게 있어. 데리다가 차연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하이데거를 비판하지만, 데리다는 하이데거 안에서 그걸 수행하는 거다. 이런 정도야, 여러분. 그리고 아감베는 중세 문학에도 그리고 중세 신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그죠? 상당히 많은 언급을 하죠, 그죠? 행관에서도.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적 차원들을 끌고 와서 예술 작품을 이야기하고 철학의 빈 공간에서 끊임없이 예술과 접촉하는 그런 철학자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 패티시즘에 빠진 어떤 사람이 특정 사물에 대하여 도착 증세를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는 그가 숭배하는 사물을 붙잡을 수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나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실패의 자리가 바로 비평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곧바로 패티시즘에 빠진 자는 만족할 수 없는. 왜? 곧바로 현실 원칙은 그걸 부정해 버리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긍정하면서 붙잡는, 긍정과 부정의 연속으로서 끊임없이 그 사물을 갖고 애착을 갖고 향유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나 또 곧바로 실패하는 이런 부정과 긍정의 장소, 이런 운동성을 자기의 고유한 사명으로 여기고 글쓰기를 하는 것, 이게 비평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통하여, 그죠? 글자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허구의 세계를 통하여, 그죠? 원대한 현실의 진리를 붙잡는 거잖아. 허구 안에서 실제를 보는 거야, 그죠? 이것은 인간의 사유, 인간의 언어에 기속되어 있음의 특징,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해. 그러나 이 알면 파악을 통하여 붙잡혀지는 게 아니야. 이 철학자들의 환상이잖아, 그죠? 이게 헤겔과 니체 이후로 완전 박살나잖아. 그래서 헤겔은 암, 지, 빗센, 이 빗센을 변증법적 운동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간의 빈 공간, 플라톤의 제3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포스, 그리고 시인들의 사랑의 기쁨이 나타나는
그 시의 절들 사이의 공간은 끊임없이 표현된 것을 부정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해결에게 있어서 지혜 변증법, 야, 정말 재미있죠, 그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변증법적 단계마다 다른 거예요. 끊임없이 현실성과 운동하면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미 알았던 것은 부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되지 않은 공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야. 이게 해결의 알매 변증법인 거야, 여러분. 비평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행간의 빈 공간을 이야기하는지. 정말 독특한 철학자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고 이미 표현된 것은 알면 거기에 멈추어 안주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부정되면서 그 표현은 사라지고 표현되지 않는 공간으로 나간다는 것. 예술의 공간은 이 표현되지 않은 것, 이미 알았던 것은 부정되면서 새로운 알을 향하여 역사적 변화와 함께 나아가는, 이게 바로 예술의 위대함이 아니겠는가. 의식적 알매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암 역시도 변화해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해겔이 가르쳐준 엄청난 철학의 진리죠, 그죠? 이런 것들은 데리다나 둘레즈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해겔 읽기에서. 아감베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비평의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발터 베냐민에게 있어서, 특히 발터 베냐민은 하빌리타지온 논문으로 결국은 통과되진 않았지만 엄청난 작품으로 남아있죠, 우리에게. 20세기의 진정한 비평적 작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발터 베냐민의 독일 비극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 이 우얼슈프룽, 이 기원, 거기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은 비극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의 장소는 그 역사가 이념으로 넘어가는 지점인 거예요. 독일 비극의 기원에 어떻게 보면 주제죠, 그죠? 이것이 20세기의 유일한 비평 작품인 이유는 아감베니 행간 서문 첫 부분에서 언급하죠, 그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념의 경계를 향하여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독일 비극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로크 시대부터겠죠,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비극은 어떤 왕정 문화나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등장인물들은 운명을 극복하고 죽음을 맞는 이런 전통적인 서구 문화의 양식과는 닮아있지 않는 거예요. 독일 비극의 특징은
운명을 통하여 거기에서 죽음을 보고 그 죽음이 운명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그 운명에 그냥 맞서서 파괴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극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비극이 이념이 되는 장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성을 아간베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의 장소는 끊임없이 표현되자 말자, 그죠? 표현되지 않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존재 사건과 같이. 텍스트와 만난 독자가 아니면 연극을 바라보는 관람객이,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이, 그죠? 관람자가 그 텍스트와 작품들과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다시 나타나는 그 존재 사건은 이미 표현되었던 것이 독자의 지평과 만나면서 또 다른 표현되지 않는 것을 형성하는 것처럼 알면 끊임없는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아간벤의 실제론인 거야, 여러분.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죠, 그죠? 그래서 비현실을 붙잡는다는 것, 그건 예술가의 사명인 거예요. 이미 알았던 알을 곧바로 부정한다는 것, 그것은 예술가에게 손실이 아니라 또 다른 원대한 현실을 붙잡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의 사유에서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파괴하며 이성의 관계를 부리면서 진행해 나가는 신과 같이 예술가 역시도 이미 창조된 것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창조로 나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또한 오늘날 모든 비평이 수행해야 되는 그 대상 없음의 무와 같은 빈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간의 의미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려고 하는 시인들과 같이, 그죠? 그의 행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의 다중성은 끊임없이 운동합니다, 그죠? 시인은 시를 쓰고 그것을 읽는 자에게 던지면서 자기의 시를 곧바로 부인하는 것처럼 이 부정성은 예술가가 가져야 하는, 그리고 오늘날 예술과 문학과 철학이 결합된 그러한 비평의 자리가 마땅히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아간벤이 이야기하는 비평과 행간의 의미인 거예요. 다양한 방식의 작품은 계속 오늘날도 창조되고 있어, 그죠? 또 창조하고 또 창조해. 그러나 단순히 창조가 예술이 아닌 거예요.
창조된 것을, 표현된 것을 부정하면서 또 다른 창조로 나가는 이 과정에서 예술은 빈 공간을 긍정한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또다시 작품을 보면서 존재 사건을 통하여 또 다른 타른페를 경험한다는 것. 이건 역시도 새로운 빈 공간의 창조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비평의 자리는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끊임없는 절대적 부정의 창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간베는 자신의 스탄제, 행간이라는 개념, 거기에서 나타나는 비평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